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읽어주는 남자 잔돈사냥꾼 TV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인데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기업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계산하는 사경인 회계사의 S림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예상 ROE가 1.29% 정도가 나오는데요. 현재 주가가 주당 93,700원이고 적정 주가는 44,515원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실제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은 적정 주가는 4만 원대인데 실제 현재 주가는 9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를 넘어설 만큼 매력적인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기업 정보와 실제 재무 분석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설립일자를 보면은 1970년도 7월에 설립된 회사로 협우실업이라는 기업명으로 설립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9년 뒤인 79년도 11월에 롯데 쇼핑으로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영위사업은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종합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연결 종속회사는 예상했듯이 36개사나 되는 굉장히 많은 연결 종속회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 구성 현황 및 거래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주주 구성 현황은 롯데 지주의 특수관계 33인이 61.18%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사주가 0.06%, 기타가 38.7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BGF 리테일이 0.21%, 이마트가 1.53%의 거래량을 보일 때 롯데 쇼핑은 0.55%의 거래량을 보인 점, 절대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거래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의 총수 현황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의 경우 6천만 주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감자로 74만 주, 그 다음에 기타로 분할에 따른 주식수 감소로 300만 주 정도가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현재 2,800만 주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자기 주식수가 18,000주 정도가 되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는 2006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본사는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에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 롯데쇼핑은 70년도 7월 2일에 백화점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2년도 1분기 말 현재 총 36개의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백화점, 롯데쇼핑 할인점, 롯데하이마트, 롯데슈퍼, 우리홈쇼핑, 롯데컬처웍스 등 여러 개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백화점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18.5%, 할인점의 매출은 36.7%, 전자제품 전문점은 24.8%, 슈퍼는 9.2%의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백화점의 영업이익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쓱닷컴, 그리고 오아시스, 여러 개의 그런 이제 새벽 배송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출혈 경쟁이 있어서 마이너스 15.4%의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품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51.5%의 2021년도 기준 1,06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다음은 자산부채 자본의 연도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좌측 상단을 먼저 보시면 자본금은 0.1%씩 성장할 때 자본은 마이너스 4%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자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이 계속해서 깎여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2017년도에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2조 원 정도가 됐을 때
2022년도에는 10조 원으로 많이 쪼그라든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기간 동안 부채는 8%씩 성장을 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더 높은 수준의 부채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배주주 지분의 자본이 10조일 때 부채의 비중이 21조 원으로 레버리지를 2배 이상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업의 상황이 좋을 때는 레버리지를 써도 크게 무방하지만, 지금과 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점에서 부채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매출액, 매출원가, 총이익과 판관비,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마이너스 역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실제 특정 기업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활발히 활동한다는 것을 참고로 할 때 매출액이 얼마만큼 성장하는지를 참고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역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에 있다는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서 2017년도에 8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실제 2022년도에는 4천억 원대로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손익계산서의 항목별을 하나씩 살펴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률을 살펴봐도 같은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7년도에는 4.5%의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는 1.3%까지 곤두박질 친 것을 알 수가 있고, 2022년도에는 다행히 반등을 해서 19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이익률의 절대적인 수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매출액은 마이너스 3%씩 역성을 할 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2%씩 더 큰 폭으로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ROIC 같은 경우에도 실제 2022년도에는 0.93%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ROIC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회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도 마이너스 2조 4천억 원으로 굉장히 낮은 마이너스 수준의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년도와 21년도에 4개의 사분면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시사분면 끝자락에 속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한 번도 나빴던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 이 회사, 즉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이 영업의 질이 괜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단기 순이익의 적자폭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2022년도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승폭과는 대조되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들쭉날쭉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씩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롯데쇼핑 주가가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22% 역성장한 것은 굉장히 치명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주가가 최근까지 마이너스 0.3%씩 역성장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본다면 실제 시장의 퍼포먼스보다 훨씬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시설과 관련된 투자를 뺀, 즉 순수한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추이를 보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9년도에는 1조, 20년도에는 6,700억, 2021년도에는 9천억 원으로 들쑥날쑥하다가 다시 2022년도에는 6,300억 원대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다시 반등해서
19년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주가가 굉장히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경쟁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러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영업활동, 캐펙스, 잉여 현금 흐름의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금 배당 수익률이 2017년도에 2.61%였는데 점차 늘어서 2021년도에는 3.21%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추세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당 배당액은 2017년도에 5,200원에서 2021년도에 2,800원까지 굉장히 많은 높은 수준으로 떨어뜨렸는데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주당 배당액, 현금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고채가 최근 3.2%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 이 회사의 배당주로서의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현금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배당주로서는 조금 투자하기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 및 재원입니다. S림으로 살펴본 기업의 적정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롯데쇼핑은 적정 주가 대비 현재 주가가 굉장히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마트와 같은 기업들은 현재 주가 대비 적정 주가가 더 높은 선에 있다, 즉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현재 주가가 더 높은, 즉 적정 주가보다 높은 롯데쇼핑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주가보다는 적정 주가가 더 높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마트를 사시겠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수익성과 기업의 성장성은 각각 별 2개와 3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영업이익률이 2% 또는 3%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봤을 때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 대비 많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배당 성장성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 성장, 즉 또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영업 성격의 순자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조 원대가 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 또한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쇼핑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